자, 9월 평가원, 그쵸?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평가원의 주제 통합 지문이었습니다. SF 지문이 연계됐고요. 제가 이제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 EBS 지문, 특히 비문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학은 좀 EBS를 보는 것이 실익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EBS 비문학 지문을 공부해 놓는 게 이제 현장에서 문제 풀 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좀 회의가 들긴 해요. SF 지문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주제 통합 지문에서 뭐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SF 지문이다. 그냥 뭐 심적인 안정감? 나 이 지문 EBS에서 봤어.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요. 가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대중예술인 영화는 이런 얘기하면서 취향 얘기를 하네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심화제가 영화라는 것까지는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개 방향이 이제 이어나갈지 그거에 대한 추론은 좀 확실하게 하기에는 힘든, 아직 1문단에서는 그런 문단이었다. 그러니까 중심화제만 좀 잡을 수 있고 전개 방향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좀 물음표가 찍히는 문단. 그지? 자, 넘어가서 이번에 크라카우어가 뭐라고 하냐면 취향뿐만 아니라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이 되게 귀하다고 봐요. 한 문단을 다 읽고 나서 중요한 문장을 좀 뽑아내자라는 주의인데요. 저는 몇 개의 문장은 뭐 뒤에 볼 것도 없이 중심 문장이라고 잡아버려요. 이런 문장이 되겠죠. 1문단과 2문단을 연결지어버리는 문장. 당연히 두 번째 문단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어떤 중심 문장이 되겠네요. 자, 1문단에서는 뭐라 그래? 취향에 민감해. 근데 취향뿐만 아니라 이념도 반영하고 있어, 영화엔. 요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이념이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조금씩 살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 이념은요,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면에 감추어진다 이 말. 대놓고 드러내면 이 영화가 검열을 좀 받을 수도 있고 불쾌감을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으니까 사회에서 좀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이제 예시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 비문학 읽으면서 꼭 명심해야 될 지점이 이 추상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를 연결하는 지점이에요. 이 추상적인 설명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이념이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져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거야. 이러한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요런 것들,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들이 이 독일 영화의 이면에서 읽힌다 이거야. 그러면 이 심리와 이념이 다시 얘기해서 뭐야?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이란 말이야. 왜?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념 자체가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 정답이 나오네요. 크라카우어는 이런 밀실, 광인, 독재자의 이미지에서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 이 이념은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이다. 2번을 정답으로 골라낼 수가 있겠네요. 추상적인 설명과 이 구체적인 사례를 잘 연결 지으면서 이 이념이 바로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2문단과 3문단을 연결 짓는 아주 귀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크라카우어는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이념을 통해서 사회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번에 제임스는 영화의 이야기, 서사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이야기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이 우리가 속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문단을 쭉 읽어본 다음에 바로 기억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에 영화의 특성이 이제 서사란 말이야. 서사, 이야기. 영화는 짠 하고 나타날 때 이미 기승전결이 다 이제 완성이 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미 완결이 돼 있으니까 과거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 영화 자체는 완결이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된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다 끝난 이야기니까 총체적인 조망이 가능해진다 이거야. 지금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 사회 자체가 너무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ing 상태에서는 사회를 뭔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 끝난 사회, 그러니까 이야기가 완결된 다음에 한 발짝 멀리서 보면 그 총체적인 사회의 양상, 모습, 그리고 이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이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어때?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끝난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이 역사화라는 어떤 특성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게 해준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읽자마자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넘어가서 쭉 보셨을 때 2번을 골라낼 수 있어야겠죠. SF 역시 이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의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SF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가 어때요? 이야기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취하잖아요. 결론이 난 다음에 그 영화가 우리한테 제공이 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우린 영화를 보면서 이미 완료된 사건을 듣고 있는 거니까, 어떤 서사를 듣고 있는 거니까,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이 SF 영화의 방식을 통해서 결국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한다는 것, 이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SF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하는 거 맞죠. 근데 이 프레드릭 제임슨의 견해를 바탕으로 본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억의 의미는 결국에 영화는 완료가 되어 있는 어떤 그 서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역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사건을 띄워놓고 바라보면 그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돼.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보면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했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완결이 난 이야기, 그게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미 완결이 된 어떤 역사를 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끝난 이야기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맥락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나인데요. 사실 이 올해 9월 평가원의 가와 나의 연결고리가 조금 흐릿해요. 이 지금까지 지문들보다는 조금 흐릿합니다. 그렇죠? 가에서는 어떤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이해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에서는 그냥 SF 영화의 특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문단에서는 개연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있을 법하게 설득이 되는 그러한 개연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문단에서는 또 SF 영화의 두 번째 특성, 노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붐 자체가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이다, 노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3문단에서는 인지적 낯설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좀 어려운 문항이 나왔었는데, 인지적 낯섦이라는 것은 이 감각적인 충격을 수단으로 해서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성적 성찰이 목적이고 감각적 충격이 수단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감각적인 충격을 수단으로 해서 이성적인 성찰에 도달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장을 어떻게 왜곡했냐면, 이 오답률 어디입니까? 앞쪽 문제겠네요. 15위 문제형이었죠. 오답률 15위 문제에서 7번 문제였네요. 읽자마자 우리가 좀 풀었어야 되는데, 인지적 낯섦이라는 것은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인 성찰에 수반되는, 더해지는 체험이다. 이거는요, 이성적 성찰에 감각적 충격을 좀 데려간다는 문장이잖아요. 함께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감각적 충격이 먼저 일어나고 감각적 충격을 수단으로 해서 이성적인 성찰을 목적으로 달성한다라고 읽어야지 이성적 성찰에 감각적 충격까지 따라온다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감각적 충격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다. 쉽지 않았어요. 오답률 15위의 문항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적 낯섦 역시 SF 영화의 특성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A가 보면 수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토피아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유토피아. 그치? 그래서 유토피아가 SF의 중요한 소재다.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수잔이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 유토피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라고 보는 거죠. 해결책을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A를 읽자마자 그럼 우리가 넘어가서 다음의 입장에서 A를 평가한 내용 지금 이 보기에서는요.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야. 자, 결국에는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수많은 SF 영화나 소설이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이 결국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유토피아의 한계를 좀 고려해서 SF를 통해서 자, 이 현실의 한계, 그치? 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해결책으로서 탐색하는 이러한 어떤 이제 수빈의 생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를 정답으로 가져가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4번을 많이 찍었어. 30%의 학생이 4번을 찍었는데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인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라는 말은 이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겠죠. 다음의 입장에서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이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찍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 탐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A와 유토피아는 불가능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유토피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했어야 하는 비판적 읽기의 문항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제 다 읽었으니까 우리가 좀 체크를 쭉 해보시면 문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렇죠? 지문을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버리는 것이 좀 유리하죠. 그렇지? 자, 1번 이 8번에 오답률 8이에요. 52.6%의 학생이 틀렸는데 정답이 1번이었어요. 1번 선지가 정답이면 오답률이 높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무의식에서 생각을 해버리나 봐. 1번은 정답이 아닐 거야. 근데 그럴 이유는 없죠. 그거는 좀 근거 없는 이제 추론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보기에서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낸 게 아니죠. 이미지의 이면은 숨겨져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콘크리트 건물의 자안에 얘는요 그냥 첫 화면에 등장하는 허공의 도시를 묘사해 놓은 거니까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가 아니라 이미지 자체죠. 이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은 이미지 자체에 대한 언급일 뿐이에요.
그러면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에서 나는 어떠한 심리를 읽었다, 어떠한 이념을 읽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가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에 해당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그죠? 이미지의 이면이라고 하면 숨겨져 있어야 하는 건데 이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은 숨겨져 있지 않은 표면에 등장하는 일종의 이미지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 이미지의 이면이 아니다. 나머지 쭉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9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 B를 기준으로 해서 A도 빠르게 찍어냈으면 되고요. 근거를 두다,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실현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1번을 잡으시면 되는데 뭐 이런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 수능에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휘 두 개를 짝지어서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평가원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짝지어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 어휘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평가원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 수능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주제 통합 지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가와 나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또렷하거나 그렇게 이제 어떤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좀 뭐 굳이 얘기하자면 가는 가대로 나는 나대로 읽어도 별 문제가 없는. 근데 여러분들이 11월 13일 이제 수능 날에는요. 훨씬 더 이거보다 가와 나의 연결고리를 잘 잡아내야 하는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와 나가 서로 비판하고 있다거나 대립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의 견해가 나에서 확장되고 있다던가 훨씬 더 연결고리가 조금 농후하게 보이는 지문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주제통합 지문인 만큼 여러분들은 가나 지문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데 초점을 좀 두는 훈련을 계속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히 이거는 작년 이제 수능의 10번 문제하고도 좀 비슷한 모습, 아니네요. 요게 아니라, 요건 뒤쪽에 있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 그쵸? 요런 것들이 또 오답률이 꽤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례하고 이제 추상적인 설명하고 좀 연결 짓는 작업이 좀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주제통합 지문 잘 정리해 두시고 지문 장악 잘 해두세요. 저는 주제통합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현이었습니다.